안녕하세요, 준성합니다. 오늘 영상은 TQQQ를 언제 매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언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타이밍, 시기, 시점 따위를 이야기하겠다는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마켓 타이밍을 노려서 투자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2배 이하의 레버리지 배율로 지수 추종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면 누구나 패시브한 방법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으며 제 주장의 실제 사례가 되고자 1년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제가 왜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시청자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인은 고점 대비 5% 빠질 때마다 QLD 매수량을 늘리고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면 그 돈을 TQQQ로 매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준수지수를 보니까 아직은 적정 범위 안쪽인 것 같고 TQQQ를 사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 빠질 때 안 사면 또 언제 사겠냐는 생각도 든다.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는 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미 글로 그분에게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분께 영상으로 답변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패시브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모든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심심하게 투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폭락하면 리미터 해제하고 QLD에서 TQQQ로 2배에서 3배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이것을 언제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세우셨던 매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지 나쁜지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규칙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뽑는 방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모두에게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밝혀둘 것은 하락할 때 매수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서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실 것은 하락할 때 매수량을 늘리는 행위는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관된 매수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평균에 수렴하고 가장 벤치마크를 잘 추종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수익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소 실패하여 수익률이 저하되더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은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역사와 통계가 말해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액티브 투자자 다수가 패시브 투자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은 소수에 속할 것이라는 오만은 내려놓고 패시브 투자자를 이기지 못한 다수의 실패 원인이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자자가 굳이 주관적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단칼에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몰빵이나 인생을 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관의 개입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것도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1년에 한 번조차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적 판단을 내리기 좋은 상황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대 명백하게 이례적인 상황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기대와 부합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익이 극대화되며 기대를 빗나간 상황이 되었을 때는 손실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백하게 이례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는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지표나 근거가 다를 테지만 개인적으로는 확률 분포상의 밀도를 선호합니다. 이 점은 제가 고안해낸 준수지수로 표현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관적 판단을 내리기 좋은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평정심을 유지할 자신이 있는 마지노선은 아예 배제를 하고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아무리 하락장에서 매수량을 늘린다고 해도 내 평정심을 유지시켜줄 핵심 종목들까지 매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도 장기 보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으로 무리한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꾸역꾸역 버티기는 해도 성과를 내기도 전에 시장이 아닌 곳에서 내재된 리스크로 인해서 손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의 삶에 내재된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리스크로 취급할 것인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으나 투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불과하고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핵심만 요약하자면 역사와 통계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주간의 개입은 단칼에 행해져야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잦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질문자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용어를 잠깐 바꿔서 부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락할수록 늘리겠다고 하셨던 그 매수량입니다. 저는 이것 대신에 매수 강도라는 단어를 제안드립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매수를 강하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투입 금액을 많게 하거나 수량을 많게 하는 매수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투자금의 규모는 유지하면서도 레버리지 배율을 더 높이는 행위까지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수추종 투자자가 매수 강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금 자체를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시점에 대한 제 생각을 들려달라고 하신 질문자의 말씀을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것은 언제가 좋을까요? 그 답을 내놓기에 앞서 매수 강도를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늘리는 것과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것은 둘 다 매수 강도를 높인다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는 것은 변동성의 증폭을 의미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양적 증가는 성과가 정직하게 투입한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손익의 계산이 쉽지만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높이거나 부업을 할 수도 있고 빚으로 대출금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다는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편 레버리지 배율이라는 것은 높은 것이 모든 상황에서 대체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레버리지 ETF가 늘려주는 것은 수익성이 아니라 일일 변동성의 증가일 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일일 변동성의 증가는 우상향하는 자산에 한하여 장기 수익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의 수익은 지수가 어떤 과정으로 우상향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백테스트 기간에 따라 최적의 레버리지가 다른 점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뮬레이션한 몬테카를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에 따르면 어떤 과정으로 우상향하든지 상관없이 일일 변동성의 증가가 장기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2배까지입니다. 따라서 TQQQ를 혼합하여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배율로 투자를 할 때는 수익 실현하는 시점을 잘 잡거나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하게 따라 주어야 수익성이 증가합니다. 분명 2배까지는 별다른 관리나 개입이 없어도 일일 변동성의 증가만으로 장기 수익성이 증대되었지만 2배를 초과하고 나서는 시장의 진행 과정이나 과세 이연의 불가로 인해서 보다 낮은 레버리지 배율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내는 상황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비합리성 증대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합리성 증대라는 용어는 제가 책에서도 쓰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강성 구독자분들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레버리지 배율이 높아지면서 투자자의 주관을 요구함에 따라 지수추종에 투자하는 이유 그 자체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할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배 이하의 레버리지 배율에서는 변동성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QLD든 TQQQ든 매수량을 늘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2배까지는 레버리지 배율이 높을수록 장기 수익성 증대가 정직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5배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관적 판단으로 매수량을 늘리는 바람에 1.8배가 되었고 하락장이 바닥을 보이기 전에 매수할 돈이 고갈되어서 1.8배인 채로 1.5배일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고 해도 장기 수익성은 여전히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배 이하의 레버리지 배율에서는 하락하는데 매도하는 것처럼 거꾸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 매수 강도를 높이는 어떤 행위라도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맛대로 취향껏 매수 방법과 기준을 세워도 장기 보유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규칙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제가 TQQQ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2배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배 이하의 레버리지 배율에서는 매매를 최소화하여 과세 이연할 수 있는 QLD 100%가 가장 높은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리밸런싱을 통해서 레버리지 배율을 1.5배
2배, 1.8배 등으로 고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TQQQ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방치 플레이가 안 돼서 그렇지 오히려 현금 비중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배율을 고민한다면 TQQQ가 강제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배율을 높이려고 할수록 TQQQ의 비중도 확대를 해야 되죠. 겉보기에는 2배가 2.3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투자자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비합리성 증대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배율을 고민한다면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수가 고점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QLD 대신 TQQQ 매수를 결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투자금을 QLD가 아닌 TQQQ로 매수한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매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변동성을 증폭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2배를 초과하면서 비합리성 증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2배까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수 종목을 TQQQ로 바꾸거나 보유 종목을 TQQQ로 바꾸기보다 소득을 늘리거나 대출로 끌어오는 등의 양적 증가를 통해 포트폴리오 레버리지 배율을 2배 이하로 유지하면서 투입금을 늘리는 편이 우선시 되어야 합리적입니다. 물론 금리 인상하는 시기에 대출을 부추기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굳이 주관적 대응을 하겠다면 방법상 순서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증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차선책으로 레버리지 배율 증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 2배 이하에서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에 매도하는 청개구리 짓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TQQQ를 혼합해야 만들 수 있는 2배 초과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 해야 적절할까요? 현재 주식시장은 단숨에 극복하기 어려운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우상향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TQQQ는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몬테카를로 결과로 환산한다고 가정을 하면 준수지수에서 적정 범위로 볼 수 있는 45%에서 55%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위값에서 시작한 2배 초과 장기 투자는 비합리성 증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합리성 증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주로 신경 쓰는 확률 밀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간 내에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타났거나 고점 대비 큰 낙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확률과 평균에 비해서 동떨어져 있는 느린 성장세에 놓여 있을 때라고 봅니다. 제가 고안한 준수지수로 본다면 중위값에 수렴하기 위해 성장세가 가속화될 확률이 높은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이례적인 탓에 가장 명백해지는 위치가 상위 62.5%에서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매수한 TQQQ나 투자하고 있는 2배 초과 포트폴리오는 평균 회귀와 확률 수렴에 따라 중위값으로 돌아오기 위한 수렴세 그리고 상승세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단칼에 내린 주관적 결정은 비효율성 증대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준수지수가 적정 범위로 수렴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도 합리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준수지수 상위 55%부터 62.5%는 약간의 저평가로 이름을 붙인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상 저점대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렴세를 빠르게 보여줄 것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배율 2배를 초과하며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투자금의 양적 증가로 매수 강도를 높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주간의 개입은 단칼에 행해져야 하며 잦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주관적 판단을 정말 해야겠다고 하면 이번 영상이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